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의 주의점입니다. 우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을 해야 될까는 정답은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혼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정답이 없듯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 부부가 이혼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양한 환경과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 미성년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한 2, 3년을 고민을 하시다가 어렵게 이혼을 하시는 부부도 봤는데,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그 상황이 너무 그 2, 3년에 고민하는 기간 동안에 아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부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기에 빨리 차라리 이혼을 하셨더라면 아이가 받는 상처가 오히려 덜하지 않을까 싶은 사례도 있었고요. 가정 안에서 미성년 자녀는 가정을 벗어날 수도 없잖아요. 자기가 시끄러워하고 집을 나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환경에서 계속 부부가 갈등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이혼을 안 하고 계속 갈등을 하는 것이 더 좋은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율은 그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율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은 매우 이혼을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건 당연하고 자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상황은 많습니다. 그러면 불가결하게 미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주의점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충격 완화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완전한 성인의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로부터 받는 충격, 그게 폭력이 됐든 내가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든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격을 고스란히 전이받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부부가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B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왜? A가 바람핀 걸 알게 된 거예요. 전혀 예상을 못하다가. 그러면 B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100일 거 아니에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내가 이걸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온갖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제가 오늘 주의점은 내가 자녀한테 내가 오늘 남편이 바람핀 걸 알았어. 이걸 바로 내가 아이한테, 미성년 자녀한테 바로 이야기를 하고 알리고 그 충격을 고스란히 아이한테 전이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녀가 받는 충격인데, 부부가 일방이 부정행위를 했잖아요. 부부 중 일방이. 하지만 자녀는 부정행위하고는 사실은 큰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이혼을 했든 말았든 바람을 안 피웠든 자기의 부모가 A와 B라는 것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녀는. 그죠? 하지만은 B가 부정행위를 알게 돼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 이혼, 너희 아빠랑 나 이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로 나의 충격을 전이했을 때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을 마치 나의 충격인 양 거의 다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받은 충격이 100이라면 자녀가 거의 100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충격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미성년 자녀한테 심리적으로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이거예요. 내가 100의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어쨌든 어른이잖아요.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A가 바람을 핀 건 부부로서 나의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게 이혼을 하게 되면 후속적으로 자녀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 가족의 가정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오늘 내가 충격을 100을 받았다는 것을 그대로 내가 자녀한테 전이시키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조금 후회를 하세요. 그때는 내가 너무 충격이 심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새에 아이한테 말해버리고 내가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그러면은 감정이 이렇게 정돈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혼을 할지 말지도 막 최종 결론이 난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막 그 끌어오는 분노와 충격과 공포와 그런 것들을 아이한테 바로 전이를 시켜버리면 아이가 받는 충격은 나보다도 더 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아이는 미성년이잖아요. 나는 성인이지만. 그죠? 그래서 부부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A가 B를 때렸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때린 게 아니고 나를 때렸다면 일단 그것은 부부의 문제예요. 내가 그 상대 배우자랑 사느냐 마느냐 위자를 받느냐의 문제지, 일단은 자녀는 2차적으로 조금 내가 나중에 정돈된 마음으로 내가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돼 가지고 아이가 어느 정도 좀 서서히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 충격을 조금 낮추고 쪼개 가지고 아이한테 이런 상황을 전달을 해야지 아이가 받는 충격이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미성년 자녀도 마찬가지로 뭐 0세부터 해가지고 뭐 19세까지 뭐 나이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애가 뭐 고2, 고3 정도 거의 다 컸다. 그랬을 때는 아이도 거의 뭐 어른에 가깝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지만, 이게 초등학생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내지는 뭐 5살이다, 4살이다 이래버리면 5살, 4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부모의 갈등에 대해서. 그런데 뭐 아버지가 바람을 폈다, 엄마가 바람을 폈다는 것을 너무 내가 정제되지 않고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후회를 하시게 된다. 왜? 내 아이가 받는 충격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미성년 자녀가 있었을 때 내가 부부로서 부부의 관계에서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는 조금 신중히 결정을 하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가 충격을 딱 즉시 인식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시키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장기화 될 거 아니에요.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러면 자녀가 한 명 있는데 내가 키우고 싶어. A도 내가 키우고 싶고, A도 뭐 바람을 폈지만 그래도 자녀는 내가 키우고 싶어. B는 바람 안 폈으니까 내가 키워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해. 그럼 또 양육권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건 좋은데, 양육권으로 서로 주장하시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에서 이제 그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내지는 굉장한 배우자 험담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A와 B가 생각을 해보세요. A와 B가 이혼을 해요. 이혼하면은 A와 B는 자기끼리는 서로 피도 안 섞였어. 부부는 이혼하면 그냥 남이에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부부는 이혼하면 그냥 남이다. 하지만 A와 B 사이에서 태어난 C, 자녀는 이혼한다고 부모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부모는 A, B예요. 그리고 DNA도 A 거 50%, B 거 50% 받아서 A는 낳잖아요. 그러면 A의 우리 자녀의 존재가 50%는 나의 유전자고 50%는 배우자의 유전자잖아요. 나는 배우자의 험담을 아이한테 하는 건데 제3자한테는 배우자 험담을 해도 돼요. 이혼하는 마당에. 근데 자녀한테 배우자 험담을 하는 것은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 욕을 듣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 욕을 누구로부터 듣는 거예요? 부모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부모 욕을 듣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의 심리에 또 내지는 자신감, 자존감에 매우 심리적으로 저는 안 좋다고 보여요. 이런 행동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양육권 이렇게 안 하고도 잘 다툴 수 있어요. 잘 다툴 수 있고, 이렇게 해버리면 배우자 막 험담하고 뭐 가스라이팅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양육권자로서의 오히려 부적합 요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불리해요, 사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지금 내가 당장 저 배우자가 너무 믿거든, 너무 싫거든, 그래 놓으니까 내 자녀한테도 뭣도 모르고 자꾸 자기 배우자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받아들이는 아이는 나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 싫다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이한테는 부모잖아요. 그 욕을 하는 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녀의 자존감, 자녀의 심리를 엄청나게 저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험담을 자녀한테 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풀어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너무 싫어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제가 반대편에 있으면은 되게 법원에다가도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아직 그래도 우리나라 법원에서 너무 이 배우자 험담에 대해서 그 자녀한테 하는 부모에 대한 욕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아직은 제재가 조금 덜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은 법원에서 이미지를 엄청 안 좋게 봅니다. 부부야, A와 B는 부부 사이였고 이제 이혼하는 마당에 서로 치고받고 싸워도 돼요.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싸워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녀한테 피해를 줘버리면, 제가 말했죠, 이혼 소송에서 이미지 싸움이 중요하다. 근데 제가 상대방 쪽에서 자녀한테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와 버리면, 자녀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상대방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게 전체적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또 그 제재가 조금 더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이혼을 뭐 환영하는 경우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부득이하게 여기 껴있는데 왜 미성년 자녀가 이렇게 큰 피해를 입어야 직접적으로 당해야 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혼 소송을 풀어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의 일시적 감정으로 혹은 잘못된 변호사들의 뭐 양육권을 이기려면 뭐 A한테 뭐 어떻게 하라 잘못된 방식으로 나의 아이한테 굉장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오늘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의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